대한민국 증시를 어떻게 보면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 네. 아니면 또 대한민국의 증시의 건강한 네. 발전을 위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해야 될 게 더 있죠. 상법 개정. 그것도 가야죠. 또 뭐 있어요? 하나 더 있습니다. 증시 활성화 대책. 부양. 예, 이런 거. 예, 사람이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니까 네. 처음에 금투세 폐지만 돼도 엄청 했더니 증시 안정화 경기 부양책까지 이제 얘기하시고 예. 금투세 그렇게 반대하셨으면서 충분히 매매 수익 나면은 알아서 거래세 내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예. 이번 선거만 무난하게 잘 그러면 이제 근데 그 무난하다라는 게 누가 됐을 뭐가 때 무난한 그러니까 겁니까? 그게 애매한 거죠. 정치 차단. 그러니까 네, 정치는 네. 차단. 예. 그냥 증시의 변동성이 크지 않으면 좋았겠습니다. 그 네. 무난함이라는 표현은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KB증권 프라임클럽의 민재기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 그쵸. 와, 제가 그 월요일.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야. 제가 세봤습니다. 5주 연속. 네. 월요일은 빨간불. 물론 그 외 요일들이 좀 힘들어서 모두가 힘들었지만 일단 월요일은 5주 연속 빨간불이다. 자네 다른 날도 나올 생각 없나? 아, 제가 나와서 오를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는데. 전 네. 금요일 강추드립니다. 맞아요. 소장님이 조금 섭섭해 하시겠지만 듣고 계시는 거 네, 우리 아니시죠? 이태원 소장님 보고 계실 수도 아, 있는데. 바쁘시- 그래요. 너무 직접적으로 얘기하셨어요. 아주 묘하게 하셨어야 되는데 그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네. 어쨌거나 월요일 콤비기 때문에 그 팀장님과는 월요일 만날 때마다 어쨌거나 한 달 넘게 오름세를 기록해서 그나마 이렇게 웃으면서 좀 시장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제가 됩니다. 빠질게요. 그래도 또 그래도 예. 대표님 축하할 만한 일 있잖아요. 금투세 폐지 동의한다라는 얘기가 이제 민주당 대표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 얘기 듣고 시장이 먼저 생각난 게 아니라 대표님이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얼마나 좋아하실까. 얼마면 되겠어요? 드디어 그 한숨과 한탄을 안 들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이따가 그에 관련해서는 한번 코멘트 해주시고요. 일단 팀장님께서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이었고, 네, 좋았습니다. 네네. 네, 이게 계속 반복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요일도 이렇게 계속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게요. 이게 이제 이번 주 내내 오늘과 같은 상승이 좀 이어질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이제 좀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오늘 하루만 좀 좋았던 부분들을 정리를 좀 해본다면,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는 이 그림이 우리나라의 이제 글로벌 주요 증시에서 성과가 올해 연초 이후에 어떤가를 보여주는 그 화면인데요. 네. 너무 속상하죠, 사실은. 이것만 보면 그죠. 네, 대만, 홍콩, 러시아는 전쟁하는 나라 아닌가요? 그렇죠. 네,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보다도 우리가 지금 저기 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달러 네. 아니 역성장하고 있는 나라도 플러스권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네. 유럽권에서. 자, 그래서 근데 우리는 참 네, 코스피, 코스닥 뭐 저기 밑에 있는데 특히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이제 하락률이 좀 큰 편인데 그래서 저는 이번 주도 사실은 조금 보수적인 전략으로 이제 주말에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오늘은 제가 생각한 거와는 뭐 많이 다른 사실 이벤트도 있었고 오전에. 네. 예. 이게 이제 이번 주에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 선거라는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우리 FMC 회의 선거 끝나고 결과 나올 쯤에 또 회의도 있으니까 저는 이제 스탠스가 약간 사실은 요 정도 2개 정도는 좀 끝나면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과 오늘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사실 주말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9시 뭐 한 40분인가요? 아무튼 맞습니다. 긴급하게 막 속보가 나오면서 그 내용이 그것도 처음에는 속보가 좀 이상하게 와가지고 한번 좀 출렁했다가 그랬었나요? 그러니까 꼭 이제 다시 금투세 동의한다는 네네네. 식으로 속보가 처음에 와가지고 출렁했다가 이제 그래도 시장이 힘드니 폐지하는 거에 동의한다 하니까 갑자기 V자로 또 올라가죠. 그렇죠. 1,500만 주식 투자자들을 생각하면 이거는 뭐 폐지하는 게 맞겠다 뭐 이런 게 나는데 사실 이 하락을 이렇게 우리가 글로벌리 좀 부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우리만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 나머지 국가들도 다 미국 대선 똑같이 앞두고 있는데 우리만 유독 약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월요일마다 조금 뭐
신세 한탄하듯이 이야기를 했었던 이제 금투세가 다른 나라 대비해서 우리나라를 좀 약하게 만들었던 수급적 요인이었다면 그 원인이 하나가 오늘 사실은 일단은 제거가 된 거죠. 네. 예, 원인이 제거가 되면 그 원인으로 인해서 빠졌던 만큼 똑같이 하루 만에 올라오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오늘 체면 치레는 좀 해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그나마 그 체면 치레 정도가 된 하루였다 정도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쉬운 부분은 오늘 코스닥이 3.5%인가요? 예. 그리고 코스피가 1.78%? 8%. 네. 코스닥이 3% 넘게 상승한 거에 비하면 우리가 아쉬웠던 부분은 요즘 거래대금이 많이 좀 감소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 네. 했는데 뭔가 이렇게 좀 격한 손바뀜도 좀 있고 대량 거래도 좀 터지고 네. 이러면서 좀 올라와 주면 좋았을 텐데 오늘 그 부분은 약간 아쉬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지수 상승폭에 비하면. 네. 시총상위 몇 개 종목들이 막 그쵸. 10% 급등을 해버려요. 네, 오늘은 외국인들이 코스닥에 한 3천억 이상, 4천억 가깝게 네. 샀죠. 네. 그러면서 당연히 그 돈들은 뭐 저기 밑에 1,000억짜리, 500억짜리로 사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외국인들이. 당연히 시총 상위 종목들 쪽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지수는 끌어올렸는데 전체적으로 뭔가 에너지가 뭐 그렇게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고 손바뀜이 격하게 일어나는 그런 반응은 좀 오늘 없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있고 그래도 다행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는 뭐 요 수급판으로 이제 보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면 마지막으로 시장이 뭔가 좀 좋아질 때는 공통적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이 사는 업종이 나오는 편이고 사실 시장의 에너지가 집중이 잘 안 되면 수급이 좀 엇갈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네. 쪽은 팔고 어떤 쪽은 사고 똑같은 업종을 가지고. 네. 근데 오늘 그래도 보시면 5개 업종 정도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좀 잡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이들 업종이 그래도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매도 쪽을 보면 매도 쪽은 그렇게 겹치는 종목이 없고 좀 업종이 좀 엇갈리는 그런 그림이에요. 좀 겹치는 쪽을 본다라면 그나마 기타 자본재라고 되어 있는 쪽이 있는데 요게 이제 방산 섹터가 기타 자본재로 이제 우리 FN 가이드 분류에서는 그렇게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방산 관련된 섹터가 상대적으로 최근에 좀 견조했는데 오히려 오늘 같은 날에는 좀 낙폭이 크거나 좀 최근에 뭐 중국 이슈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들 쪽으로 수급이 이동하면서 방산 쪽에서는 자금이 좀 빠져나오면서 약간 이동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특징적인 하루였다 정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뭐 이따가 얘기도 하겠습니다만 저 표를 보면 어쨌거나 외국인과 기관 모두 중국 관련한 모멘텀에는 동의를 하고 맞습니다. 좀 사는 것 같긴 하네요. 네. 왜냐하면 없다가 생긴 거는 저는 사실 시장에서 좀 임팩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네. 주말에 제가 뭐 선거 있고 FMC 있고 이거는 우리가 이미 다 어느 정도 그렇죠. 알고 있는 그런 이벤트였고 그에 따라서 내가 보수적인 이야기를 해드려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중국에서 뭐 우리나라에서 중국을 방문할 때 비자를 면제하겠다 뭐 네. 이런 거를 이야기한 거는 최근에 뭐 없던 이슈다 보니까 좀 신선한 맛이 있는 거죠. 거기에 저는 임팩트가 좀 있었다라는 생각이고 거기에 좀 눌려있던 섹터들 그죠. 중국 그러면 약간 옛날에 우리 뭐 한알령 뭐 이야기 많이 있었는데 네. 좀 무드가 조성이 되는 건가 그런 기대치도 좀 생기면서 대표적으로 여기 미디어 업종 이 그런 쪽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아래쪽에 보시면 운송이라고 있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여행 운송을 그렇게 투자의 우선순위로 막 두고 최근에 뭐 공부하거나 업데이트하지는 않았는데 뭐 여행 많이 가지 않겠어? 그거는 아주 심플한 아이디어였던 거죠. 네. 그죠? 그래서 항공주들 뭐 여행주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하루였는데 어쨌든 없던 재료까지 붙다 보니까 오늘은 지수가 그동안 월요일 치고는 가장 강한 그런 상승률로 끝나서 근데 오늘 저는 그 내용을 좀 봤습니다. 지수는 오르는데 내 종목은 안 오르네요. 뭐 이런 방송에 이 채팅에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도 봤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이렇게 오르는 날에도 소외되는 경우는 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안 올랐지만 오늘 안 온 종목들이 업종이 또 내일과 모레는 또 올라주길 기대하면서 오늘은 이렇게 일단 하루는 정리를 간단하게 좀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얘기는 좀 슬퍼지네요. 대표님께도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와 함께 금투세도 한마디
또 대표 주자니까 해주시고 또 하나 좀 궁금했던 게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뭐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하세요. 아니 예. 마음껏 발산하시라고 한꺼번에 이 발산력 아닙니다. 네. 아니 그 금투세랑 예. 저 그게 좀 답답해서 항상 좀 답답하고 열받는 건 대표님이 좀 대신 얘기해 주시길 바래서 이런 장에서도 삼성전자는 0.69% 오르고 윗꼬리 달고 막 이렇게 끝내고 하면 네. 야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은 진짜 열받겠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했었던 하루거든요. 물론 빨간불이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좀 포인트 짚어주시죠. 팀장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서 네. 저희 갖고 있는 건 안 올려요. 아. 그게 시장의 법칙이고. 아이고 참. 네. 그리고 뭐 금투세는 뭐 잘 이제 역사 속으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꺼내줄 수 있는 카드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근데 그거는 뭐 이제 뭐 중간중간에 이제 또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저희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증시를 네. 다시 어떻게 보면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 네. 아니면 또 대한민국의 증시의 건강한 네. 발전을 위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해야 될 게 더 있죠. 어떤 거요? 상법 개정. 그것도 가야죠. 또 뭐 있어요? 하나 더 있습니다. 뭐요? 머리 짜내 보세요. 우리 월요일 앵커님께서. 뭘까요? 네. 보기라도 주세요. 그런 거 없고요. 예. 증시 부양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증시 활성화 증시 대책. 부양. 예, 이런 거. 예. 이게 보면 그 약간 중국도 그렇고, 네. 그리고 이제 일본도 어떻게 보면 이제 밸류업이 그거와 약간 연관이 됐는데 한국의 밸류업은 밸류업이 아니. 예. 네. 한국의 밸류업은 좀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여러 목소리 나오긴 하죠.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상법 개정도 가야 되고 네. 거기다가 또 하나 증시를 그러니까 약간 경기 부양 느낌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예. 시장 주식 시장이 네. 여러 가지 경기를 반영하면서 좀 선반영한다라고 네. 하게 되면 이게 약간 좀 살아있다는 느낌이 나게 되면 시장에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경기 괜찮네라고 해서 선순환 효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네. 그게 다른 국가들도 다 그거를 증시 부양을 같이 연결시켜서 경기 부양책으로 쓰거든요. 저희가 다른 거 안 말해요. 저만 하더라도 네. 오늘 같은 경우 동시효과 때 네. 마감 동시효과 때 네. 좀 팔어 말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아까 따라가면서 샀던 거 쭉 올라오니까 팔고 싶어요. 그렇죠. 이런 마음을 없애게 만드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뭔가 사인을 주는 겁니까? 장기 투자를 위해서 네. 뭔가 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다 마음이 한 6개월 동안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올라오면 무조건 팔고 싶어요. 다 잔잔바리화되어 있는 느낌인데 실제로 개인들이 그러기도 했죠. 네. 그러니까 장기 투자했었을 때 항상 보면은 올해 초도 이거 괜찮고 양호한 종목이래. 그러면서 실적 그대로 나와 있고. 근데 그런 거 가다가 쭉 하고 주주주 빠져버리면은 중기로 갖고 있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러다가 또 결국엔 저 밑에서 쫙 하고 튀어 올라요. 뭐 오늘 삼양라면 같은 경우도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그랬고 화장품 쪽도 그랬고 실적에 대한 변화 없는데 못 갖고 있게 만들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뭐 물론 그런 것도 하나 얘기는 하겠지만 좀 중기 투자로 갈 수 있는 동인을 좀 한번 만들어주는 것도 또 하나의 국장이 바로 설 수 있는 변화가 아닐까. 근데 그 앞에는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겠지만 그냥 플리즈 이왕 결정하신 거 좀 큰 그림 보고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알아서 세금 낼게요. 열심히 매매하면서 기뻐서 더 잔잔바리 하면 안 되는구나. 근데 더 크게 할게요. 그러면. 사람이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니까 네. 처음에 금투세 폐지만 돼도 엄청 했더니 증시 안정화 경기 부양책까지 이제 얘기하시고 방금 전에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세금 낼게요 하는 얘기를 듣고 금투세 그렇게 반대하셨으면서 금투세가 아니라 충분히 매매 수익 나면은 알아서 거래세 내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뭐 안 좋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나 혹은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그런 사인은 필요하다. 그래야 좀 개인들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도 계속 보유하면서 가져가야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좀 2%가 부족하다 보니까 오르는 날 팔고 그러더라. 그렇죠. 그거 아니면은 탈출의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만 봐주시고요. 뭐 앞으로 이제 잘 해주시길 기원하면서 그리고 오늘은 외국인들 코스닥 3천억대 매수는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약간 2차전지 쪽에서 공매도도 좀 청산이 되다 보니까 잡히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말씀하셨듯이 삼성전자는 또 그렇죠. 민낯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일단 SK 하이닉스와 네. 또 삼성전자의 약간 갈리는 운명. 네, 그래서 지금 얘기가 그렇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AI 포럼이라고 SK에서 또 주도하면서 얘기하는데 화상인지 뭐 또 우리 젠슨 황 형님이 예, 황젠슨 형님 나오셔서 네. 또 약간 이제 이런 시대에 SK 하이닉스가 HBM을 할 수 있어서 고맙다 뭐 이런 얘기들. 예. 네, 괜히 또 어깨뽕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네. 근데 거기다가 그 방송 많이 하시는 대표님, 네. 그 방송할 때 마이크 터치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제가 마이크 여기 달렸는지 몰랐어요. 네, 저 원래 방송인님. 야 죄송합니다. 네네. 예, 툭툭하면 큰일 나는 거죠. 예, 근데 그런 쪽에서 지적질도 하시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아유 올랐으니까 제가 예, 한번 예, 예. 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기본이죠, 기본. 네. 기본이 돼야 됩니다, 시장의 기본이.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왔었을 때 아마 많이 느낀 게 그거 같아요. 누구는 HBM4 준비하고 있고 예 오늘 제가 그러게요. 예, 이런저런 또 후배들하고 얘기하는 것 중에서 HBM4를 준비하더라고요. 친구들이. 그러니까 거기 관련된 기술 얘기.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전공정도 바뀌어야 됩니다. 네. 전공정 수혜 쪽도 나와요. 이제 그런 것까지 지금 얘기 나오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마당에 아직 HBM3 2를 통과했네 못했네라고 하다 보니까 그러게요. 이제 이 사이클에 안 맞다 이런 쪽으로 좀 분위기가 보는 것 같아서 씁쓸하죠. 네, 그렇죠. 씁쓸한데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삼성전자의 숙제 그런 쪽으로 좀 남겨놓고 예. 일단 시장의 흐름에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강세 업종은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팀장님하고 시장이 금투세 폐지액이 딱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치고 간 섹터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몇 개 말씀드렸던 게 바이오 2차 전지. 네. 이쪽이 오늘도 주도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오늘도 그러니까 그게 주도인 줄 알아요. 근데 시작하면서부터 그쪽 얘기 나오면서 코스닥 지수를 쫙 끄는데 그게 한 3, 4%씩 막 올라옵니다. 그때 결정을 잘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도 이걸 살 것이냐? 아니면은 주도주지만 이 저점을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아, 주도의 흐름이 맞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라도 뛰어 들어가야겠는데 머뭇머뭇하죠. 이거 아니고 다른 거 볼까 막 이렇게. 예,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산 거는 잘못하면 오늘 상 그대로 보합. 강한 쪽만 올라가는 거죠.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여행, 항공, 영상 콘텐츠, 뭐 엔터 이런 거는 다 말씀하셨던 이제 중국 관련된 쪽으로 움직이는데 오늘 지난주부터 요거 느끼는 섹터 중에 하나가 교육 쪽입니다. 교육. 네. 이게 지금 보니까 AIDT라고 합니다. 예. 디지털 텍스트북. 이게 AIDT 쪽이 내년부터 이제 시행이 돼서 아마 11월 말인가 그때 정부에서 한 10개 정도 사업자 지정을 했고 그중에서 이제 통과가 되는 업체들이 거기서 아마 구독료식으로 나갈 거예요. 네. 네. 구독료식 요게 무서운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게 돈을 얼마나 벌까요? 처음에는 플랫폼 초기 비용 들어갑니다. 근데 구독료로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어마무시하게 그렇죠. 또 네.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일단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 드는데 또 올랐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대왕거래 프로젝트도 이제 선정했다면서요. 시추짜리. 네, 위치. 예, 그렇게 나오는 것 같고 화장품 임용도 좀 억울하게 빠졌다고 봐야 될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나온 거 라면도 나 잘하던데 이러면서 나왔던 뭐 섹터들은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섹터들 다 올랐습니다. 네. 근데 이런 날 아쉬운 게 방산, 네, 재건, 그러니까 약간 좀 많이 좀 올라와 있고 네. 테마성 성격 약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좀 입김이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 못 갔고. 그러니까 딱 저거가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좀 일단 대선 때까지는 그냥 지켜보자 라는 업종군들이 지난주부터는 좀 약간 좀 지지부진한 것 같긴 합니다. 또 몰라요. 또 오늘 가서 네. 끝날 때쯤에 갑자기 다시 트럼프 약진 이렇게 나오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이쪽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거에 따라서 불가항력적인 변화에 따라서 내 계좌가 왔다 갔다 하는 게 과연 맞을 것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냥 끝나고 그 다음에 시장 반응 보고 그쪽 관련된 쪽들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막판에 그죠. 금융은 하필 또 오늘 그 밸류업 ETF들 나오고 뭐 간담회 있던 날인데도 금융은 좀 약세를 기록했어요. 네, 일단 시장이 약간 좀 주도적인 성격의 종목들을 막 움직이느라고 바쁜데 네. 거기서 이게 거기 포함될까 모르겠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일단 약간 소외된 것 같고 그 다음에 ETF도 오늘 13종 나왔죠?
12종. ETN까지. 아, 이텐까지 예. 13종. 예. 근데 거기 이제 자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연기금이 좀 지갑을 여는지 이것까지 좀 마이크 조심해야죠. 예. 예, 이렇게 방송하겠습니다. 네. 예. 그것까지 보고해야 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조금 좀 시간적인 흐름은 좀 체크해야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께서도 시장에 대한 총 정리를 한번 해주셨고 금투세 얘기 나온 김에 금투세 뭐 폐지 관련해서 이제 여기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나 업종군들을 조금 더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팀장님께서 과연 이제 이 결정이 완벽하게 난 건 아닙니다만은 거의 사실상 이제 기정사실화처럼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걸로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업데이트할 수 있을까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예. 일단 그거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4년 전에 네. 지금하고 조금 유사한 사례가 좀 있었거든요. 그때는 대주주 양도세 요건 금액이었습니다. 네. 10억이었는데 3억으로 맞아요. 낮추는 것 때문에 계속 시장을 괴롭히다가 딱 요맘때쯤 미국 대선 앞두고 맞아요. 네, 그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민주당의 후보가 당선되면서 시장은 그대로 이제 좋아지는 그런 그림이었거든요. 근데 참 희한하게 4년 뒤에 지금 물론 이번에는 금투세 관련된 네. 부분이고 대주주 양도세 요건 뭐 완화 강화 이런 부분은 아닌데 어쨌든 이번에도 선거 앞두고 딱 그게 잘 됐고 네. 그리고 이번 선거만 무난하게 잘 그러면 이제 근데 그 무난하다라는 게 누가 됐을 뭐가 때 무난한 그러니까 겁니까? 그게 애매한 거죠. 정치 차단. 그러니까 네, 정치적 네. 차단. 예. 그냥 증시의 변동성이 크지 않으면 좋았겠습니다. 그 네. 무난함이라는 표현은 누가 됐다라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증시가 그 미국 대선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그러게요. 잘 넘어가 준다라면 우리가 1년 내내 힘들었던 부분이 제가 한 번씩 보여드렸던 게 11월, 12월, 1월은 우리나라 증시가 계절성으로 강하다, 좋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다음에 보여줬던 게 근데 미국 대선 있는 해는 안 좋다. 대선 있는 해는 그거였잖아요. 2, 3주 동안 안 좋다는 네, 거죠. 2, 3주 동안 그 대선 직전에 안 좋고 그래서 이제 이게 끝나면 사실은 이제 수급도 다행히 금투세가 그 뒤에 남아있다라고 계속 설명을 드려왔었는데 이제는 금투세 이슈가 끝나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 대선 이슈만 잘 넘어가면 오히려 우리가 원래 가장 못 움직였던 증시이기 때문에 그 키 맞추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제를 생각해 보시면 그래도 좀 희망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네. 자료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쭉 한번 드려보면 뭐 연합뉴스의 기사를 이제 그대로 이제 캡처해서 이제 가져온 건데 뭐 나온 그대로 지금 보시면 혼돈의 금투세 4년간 시행 방패했다가 2년 전에 유예했다가 이번에는 결국에는 폐지하는 수순을 밟는 그런 부분들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개인 투자분들은 그래도 환호하는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타났는데 좀 특이한 거는요. 오늘 요거 그림 한번 보시면 코스피에 우리가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볼 수 있잖아요. 예. 카테고리를 나눠볼 수 있는데 여기가 9시고 여기가 장종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검은색이 대형주의 흐름이고요. 여기 뭐죠? 파란색이 중형주, 여기가 소형주의 흐름입니다. 딱 보면 오늘 금투세 이슈가 딱 나온 시점이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여기부터 상승률이 가장 컸던 업종을 보면 대형주가 가장 상승률이 가장 강했습니다. 왜냐면 여기 똑같은 0에서 출발한 거를 기준으로 그렸기 때문에 그리고 뭐 중형주가 조금 아웃퍼폼을 했고 소형주가 가장 부진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는 거죠. 이걸 한번 기억해 두시는 거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지금 중, 소 요렇게 순서대로 상승률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우리가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금투세 이슈가 해결됐으니까 그동안 많이 눌렸던 아주 작은 스몰캡들 소형주들이 좀 좋아질 수 있겠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 하루의 움직임을 보면 소형주보다는 중형주, 중형주보다는 그 시장에서 대형주가 훨씬 더 강하게 움직였다라는 것을 좀 참고를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유를 그러면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왜 금투세 이슈가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형주군이 더 강하게 움직였는지를 생각해보고 일단 코스피만 앞으로 12개월 뒤에 EPS가 어떻게 될 것인지 추정치를 이렇게 쭉 한번 그려보니까
지금 검은색이 아까 대형주라고 했고요. 이게 중형주, 이거 소형주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두 개의 이 카테고리가 그래도 이익 전망이 소형주보다는 좀 나쁘지 않은 그런 추이를 좀 보여주는 것 같고, 소형주는 별로 크게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죠? 사실은 움직이다가 조금, 이건 누구 때문이죠? 반도체, 삼성전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좀 꺾여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대형주의 이익 전망치는 최근까지도 좀 나쁘지 않은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제외하면 훨씬 더 나을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소형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 이익의 반등이 정체되어 있고 박스권에 머무르는 그런 부분들이, 이게 금투세 이슈라서 그동안 수급적으로 좀 뭐 소형주들한테는 안 좋은 이슈가 끝났기 때문에 이들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건드려 볼 수도 있겠지만, 너무 우리가 좀 잘 보지 않는,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분들이 잘 건드리지 않는 작은 종목들까지 굳이 손이 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그림으로 봤을 때.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좀 내려보면, 저 그러면 네. 그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까 그 네. 표 관련된 질문이 하나 있는데, 예. 저 앞에서 보여주셨던 저 두 표로 그러니까 금투세가 폐지됐으니까 좀 큰 손들이 한시름 부담을 덜었다라고 저 표로 해석을 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나요? 큰 손분들이 네. 큰 손분 아무래도 큰 네. 손분들은 어떤 금투세에 대해서 부담을 더 많이 느끼고 있다가 그렇죠. 그게 해소가 되니까 네네네. 일단 그 큰 손들은 대형주부터 다시 사모으기 시작한다라는 시나리오는 좀 너무 비약인가요? 아니요. 대형주라고 할 수도 있는데, 좀 스몰캡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작은 사이즈가 작은 뭐라 해야 되나? 네. 아주 작은 소형주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아니 뭐 큰 손들이 그런 거를 보지 않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뭐 그런 종목들을 뭐 너무 비약인가? 이렇게 모으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네. 그래도 이 금투세 완화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 나름대로 좀 담을 만한 사이즈가 되는 것들. 아까 그렇죠, 우리 대표님이 예를 들었던, 저는 딱 그런 것들 같아요. 분명히 펀더멘탈은 크게 달라진 게 없고, 최근에 나온 수출 데이터까지도 완전히 뭐 이건 뭐 크게 이상한 게 없는데 박스권에서 안 움직였던, 아까 삼양식품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실리콘2도 말씀하셨고, 사실은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사이즈도 되고 좀 어느 정도 내가 사고 싶은 만큼 살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이슈가 되고 풀리고 나니까 움직이는 부분이지, 저기 밑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막 1,000억짜리, 1,500억짜리 네. 뭐 이런 사이즈는까지는 우리가 볼 필요는 그렇죠. 없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오늘도 약간 그런 움직임이 좀 있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렇게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상승이 나타난 이유 중에 하나가 코스피 대형주 중에 15개를 분해를 해보면, 코스피 내에서 대형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죠? 반도체,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금융업종, 자동차, 2차전지, LG 엔솔이겠죠? 네. 뭐 골고루 이렇게 편입되어 있는 게 성격인 것 같고, 코스닥은 똑같은 15개를 분해를 해보면 당연히 제약바이오, 2차전지, 화장품 이렇게 분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거론된 업종들 테마들이 다 시장 금리 하락에 영향을 받고, 그다음에 AI로 좀 엮여져 있고, 특히 말씀드린 대로 아주 작은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섹터 쪽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금투세 폐지가 만약에 이제 가시화됐을 때 상대적으로 그러면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 중에서 아웃퍼폼을 어디가 더 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생각은 다 다를 수 있는데, 여기가 코스피고 여기가 코스닥인데 오늘 하루의 움직임인데, 아무래도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해서는 좀 아웃퍼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앞으로 오늘 이 이슈가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현금을 많이 들고 오신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네. 그죠? 이미 주식은 어느 분 정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요, 대부분이? 근데 혹시라도 내가 여유가 좀 있다면, 이 이슈가 이제 해결됐으니까 어느 쪽으로 내 포트폴리오를 좀 해야 될까 했을 때,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수익률 측면에서는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대안으로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어떤 종목을 딱 찍어서 선택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면,
저는 지수 ETF도 지금 초기잖아요. 이제 막 이벤트가 시작된 초기이기 때문에 네. 지금 구간에서는 코스닥 150 ETF 같은 이러한 지수 투자도 나름 저는 해볼 만하지 않나,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ETF도 하루 만에 한 5%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당분간 요 분위기가 뭐 대선과 관련 없이 분위기가 앞으로 좀 더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제약 바이오나 화장품이나 2차전지 기여도가 좀 높은 지수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너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작은 스몰캡은 비중을 실을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리면, 자, 최근에 나온 기사 중에 하나 보시면 해외 주식 거래 대금이 폭증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들도 해외 주식 때문에 조금 숨을 좀 쉬고 있는 거지, 네. 국내 주식으로는 사실은 뭐 실적이 크게 나고 하는 부분은 없거든요. 물론 이제 뭐 이자라든지 신용 이자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익 나는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내 주식의 거래로 인해서 뭐 수익이 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 지금 해외 주식 거래 대금 이 부분이 올라가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간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뭐죠? 국내 주식이 잘 안 되니까 해외 쪽으로 많이 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국내 주식이 안 된 거고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수급적인 그런 네. 금투세. 근데 이게 해결돼서 혹시라도 국내로 좀 돌아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빨리 만약에 대응하려면 지수 관련된 ETF 쪽으로 먼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선택이 되기 때문에, 돈이 팔고 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네. 그러면 지수 ETF 쪽으로 먼저 빨리 개인 투자분들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거 하나 있고, 마지막으로 코스피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코스닥은 제가 아까 그 코스닥 150 정도로 지수를 대응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코스피는 지수를 베팅해가지고는 조금 의미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대표님한테 삼성전자에 대한 질문을 주신 것처럼 지금 위에 있는 검은색 지수가 코스피고요. 밑에 있는 빨간색이 삼성전자거든요. 오늘 하루만 놓고 봐도 지수는 코스피 지수는 이렇게 움직였는데 삼성전자는 이렇게 빠지는 그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수를 투자하면 사실은 삼성전자가 지수에 들어가 있는 비중이 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의 반등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다라면, 나오면 다행인 거고, 안 나온다라면 코스피를 대응할 때 지수에 베팅하는 것은 좀 의미가 퇴색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시고, 차라리 개별 섹터 쪽으로 코스피를 하시려면 그 안에서 개별 섹터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하시는 게 맞고, 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서도 만약에 내가 개별 종목 선택하는 게 좀 어렵다라면 지수 관련된 ETF로 빠르게 한번 대응해 보는 것도 괜찮다. 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지수 추종하는 ETF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막판에 그 해외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그렇죠. 거기에서 나온 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갸우뚱했던 게, 근데 지금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갖고 있는 미국 주식을 팔고 국장으로 돌아올까에 대해서는 그쵸. 사실 참 좀 의문은 여전히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금의 성격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냥 순수하게 앞으로 미국이 뭐 AI 쪽에서도 사실은 뭐 엔비디아, 뭐 TSMC도 거기서 할 수 있고 잘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고, 네. 원래 들어와서 국내 증시가 짜증나서 간 자금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겠죠. 네, 진짜 불편하고 뭐 환전이니, 나 미국 주식 잘 모르는데 솔직히 다들 미국 주식은 괜찮다고 돈 벌었다고 하고 하니까 국내 주식 피해간 거죠. 짜증나서 간 부분들이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혹시라도 그런 자금들이 돌아오려면 뭐 팔고 바로바로 뭐 요즘은 뭐 워낙 거래가 이제 원활하게 잘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어쨌든 뭐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약간의 영향을 준다라면 빨리 대응을 하려면 뭐 지수 ETF 가지고도 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왜냐하면 종목 선택하는 거는 사실은 이걸 바이오를 할지 2차전지 할지 화장품 할지 맞아요. 좀 어렵다라면, 또 코스닥 안에서 순환매 돌기 시작하면 이것도 또 머리 복잡해지니까 하나를 선택했는데 그건 안 가고 다른 것만 또 가버리면 맞아요. 또 애매할 수 있고, 선거를 또 앞두고 있잖아요.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2차전지를 지금 또 본격적으로 또 베팅하기도 애매하고. 네. 그래서 차라리 좀 지수가 조금 뭐 올랐다가 약간의 뭐 숨고르기 있다라면 뭐 지수 ETF도 쪽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아이디어인 거죠. 알겠습니다. 금투세 폐지 이슈로 시작해서 좀 시장 전반의 투자 전략을 또 명확하게 세워주셨고, 대표님께서도 관련하여서 투자 아이디어 한번 업데이트를 시켜주시죠. 네, 일단 오늘 되게 특이한 현상이 나왔는데,
제가 아까 ETF 말씀을 하셨다 보니까 네. 오늘 코스닥 150 레버리지 네. 예, 이게 얼마 오늘 올랐는지 아십니까? 오늘 아까 5% 올랐다고. 10% 올랐습니다. 오늘 10% 올랐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저희 매매 많이 하는 것들이 아. 뭐 앞에 상표는 말씀 안 드릴게요. 네. 10% 가까이 상표에 뭐 네, 네, 함부로 네. 얘기하게 되면 알겠습니다. 또 예. 근데 뭐 7% 오른 것도 있는데 근데 10%가 두 개가 10%가 확 올랐다. 오늘 지수는 3% 남짓 올랐는데 네. 왜 이렇게 나올까요? 요게 의미도 있습니다. 그만큼 150이 그러니까 집중되는 강도가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형주가 강하다는 의미와 똑같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반대로 연결시켜서 보게 되면 지금 그러면 앵커님 입장에서는 오늘 가장 많이 오른 것 중에 하나 시가총액 1위에 알테오전이 있고 네. 오늘 한 10% 가까이 올랐죠. 네. 좀 덜 오른 종목이 있습니다. 네. 저 뭐 한 시총 한 30위 정도쯤 되는 종목 있고 네. 덜 오른 종목을 사고 싶으세요? 많이 올랐지만 이게 더 갈 것 같아서 이걸 사고 싶으세요? 아, 제 성향 아시면서. 그냥 물어봤어요. 네. 네. 이게 다 대본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 대본에. 어디에 있어요? 아 머릿속에 있잖아요. 네, 네. 예. 오늘 진짜 까칠하시네요 오늘은. 네. 그러니까 아, 제 성향 너무 잘하시니까. 예, 그럴 때는 좀 그렇거니 하고 받아주세요. 예, 좀 사는 게 좀 둥글둥글하게 사셔야 좀 네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 강한 게 주도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요거 한번 잠깐 보실까요? 코스닥 지수를 아마 따로 띄어서 150으로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그러면 조금 난데 지수를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 밑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지지권을 아주 잘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딱 전환돼서 오늘 일단은 종가상으로는 만만치 않은 지수대예요. 1차적으로 여기까지 훅 들어왔다 그러면 그냥 저기서 더 넘어갈까 싶긴 했는데 딱 거기서 끝났네요. 예, 중요한 저항대에서 끝났고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아마 고민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냥 다이렉트로 갈지 아니면 좀 조정을 받을지. 아.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거래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됐다 그래서 와 그러면 이제 시장 가는 거야 그러면서 뭐 3%씩 막 올라왔었으면은 여기 막 올인됐겠죠. 막 그러게요. 매매가 많이 들어왔겠죠. 네. 딱 멈추고 거래도 그러네요. 그날 금요일 빠지는 거래보다도 덜 나왔어요. 네. 요게 좀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반대로 해석하게 되면 아직 목마릅니다. 네, 그래서 요걸 봤었을 때 제가 보기에는 크게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안 나올 것 같을 가능성과 이게 저항이 아니라 여기가 저항일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아서 지금은 한 780, 한 여기 나왔던 800선 그러니까 좀 짓눌렀던 게 사라지다 보니까 거기를 의외로 그러니까 미국 대선 끝나고 좀 뭐 의외로 나오게 되면 이 정도 라인은 빠르게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보시면서 플레이 하시는 걸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아마 코스닥 150으로 보게 되면 좀 다릅니다. 네. 근데 그거는 염두에 두시되 더 탄력적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게 되면 과연 내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요? 네. 말씀하세요. I am 네. 짠짠바리. 예. 네. 그냥 거기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는 아이디어를 좀 드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거래량도 수반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후속 거래가 들어올 거예요. 아, 후속 거래? 그리고 저희가 보통 보면은 아까 뭐 미국 갔다가도 네.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선 지금 긴가 에이 저 그러게요. 그냥 네, 그 때문에 맞아요. 오른 거야라고 하는데 여기서 들어올 겁니다. 800선 넘어서 그때는 거래가 아, 이렇게 될 800선 겁니다. 넘어서. 예,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런 얘기 많이 나올 때가 그때 같아요. 아, 예. 지금이라도 사는 게 맞냐라고 예, 했을 때가 그때다. 네, 그러면 이제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세 번째는 돌파하는 게 국룰이지 그러면서 여기서 많이 거래가 더 나오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그 전이다 보니까 조금 좀 생각을 해보시고 차분하게 워워워 그래서 시장 흐름을 맞춰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금투세 폐지로 인해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나 여기에 따른 전략들을 세워봤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업종이나 종목군들 더 구체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화장품이나 그리고 일부 라면 관련된 종목들 뭐 이렇게 강세를 기록했는데 이게 뭐 금투세 폐지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수출 지표 숫자가 어쨌거나 계속 나오고 있는 업종군이니까 그럴 수도 있고 중국 모멘텀을 타서일 수도 있는데 과연 뭐 화장품이나 그리고 식료품 업종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이거는 팀장님께서 역시 한번 좀 시작을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요 금투세 폐지 발언 이후에 업종별로 좀 차별화되는 흐름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여기는 상표가 들어가 있네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갈게요, 제가. 그러니까 요거는 없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일부러 넣은 거 아닙니다. 네. 아, 왜 자사 저희는 안 넣으시고? 그러니까 공평하게 예, 혹시라도 오케이. 또 이야기 나오면 안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저희 배제- 관련된 건 네. 저희 없습니다. 네. 그냥 대표적인 ETF로 생각나는 거를 넣었기 때문에 네.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렵네요. 네네, 네. 그러니까요. 방송이 아까 어려워요. 그 부분을 말씀하시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이게 아닌데 뒤에 섹터만 보시죠. 그러니까 예, 앞에 예. 있는 부분은 보지 마시고 바이오, 화장품, 2차 전지, 방산, 금융. 네. 이게 대표적인 이제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가 이제 딱 9시, 오늘 오전 9시 40분입니다. 완전히 이제 3개 위에 있는 섹터랑 밑에 2개의 섹터는 방향성이 차별화되는 흐름들이 딱 나타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지만 펀더멘탈이 나름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리고 주가 레벨이 지금 실리콘2도 그렇고 삼양식품도 그렇고 최근에 전저점은 이탈 안 하고 있어요. 네. 그죠? 네. 딱 전저점 박스권에 있는 구간에서 자연스럽게 오늘 요 발언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최근에 수출 데이터도 괜찮았거든요. 네. 수출 데이터도 괜찮으니까 추가적으로 내가 금투세 때문에 못 샀던 약간의 자금을 가지고 좀 그들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이런 것들은 더 실을 수 있다는 거죠. 나름 시총도 되고 사이즈도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바이오는 사실은 올 한 해 그래도 좀 많이 오른 섹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약간의 그런 부담이 있던 하루였고 지난주 금요일 날 사실은 저희가 바이오를 좀 다뤘었습니다. 네. 상당히 고비다. 21선을 한 번도 알테오젠과 레고캠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죠. 이탈한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21선이 최근에 이탈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돌려세우지 못하면 조금 더 가격 조정이 이어질 수 있는데 대신에 이번에 가격 조정은 또 한 번에 이제 기회로 활용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좀 알테오젠에서 공부를 좀 하자라고 해서 했었는데 사실은 금투세가 딱 이게 오늘 아침에 그 이슈가 생기니까 바이오도 뭐 그냥 뭐 지난 금요일에 음봉을 하루 만에 다 커버를 해버렸습니다. 오늘 그냥. 네. 그리고 21선 바로 뚫어버렸거든요. 네. 이게 이제 참 무서운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이번에 중국 이슈와 맞물려서 같이 좀 움직였던 것 중에 기대되는 쪽은 저는 이제 별로 시장에서 별로 안 보는 쪽을 개인적으로 좀 본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네. 엔터 업종을 한 번씩 이제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오늘 엔터도 만만치 않게 움직인 맞아요. 하루였습니다. 네. 네, 거기다 뭐 중국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최근에 우리나라 엔터 산업에 대해서 보고서를 2025년도 전망에 대해서 내놓은 이제 자료인데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 글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24년도에는 약세였고 25년도에는 실적 회복이 기대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4년도가 워낙 안 좋았거든요. 올해가. 그렇기 때문에 기저효과라는 게 항상 있죠. 주식시장은.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만 엄청 안 좋아도 YOY로 성장만 해도 좋아지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오늘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조금만 더 좋아져도 숫자가 성장률이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딱 있는 상황이고 특히 나름대로 BTS, 블랙핑크 같은 이런 큰 IP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내년도에 이제 복귀를 한다는 자체가 네. 그러면 얘네들이 복귀하면 올해보다 더 나빠질 건 없겠네라는 믿음을 좀 실어줄 수 있는 내러티브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블랙핑크에는 이미 최근에 뭐 로제라는 분이 이제 또 신곡 발표하면서 이미 약간 스타트를 끄는 부분들이 있고 네. 이 문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요. 제일 4번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앨범 판매가 원래 되게 안 좋았습니다. 네. 그 앨범 판매가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에서 우리나라 앨범 숫자가 확 떨어지면서 안 좋았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중국이 경기 회복을 되게 진심으로 하는 한 해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오늘 뭐 약간 그런 이제 미디어 관련된 좀 모멘텀도 판호도 최근에 맞아요. 해줬잖아요. 그죠? 네. 게임 관련된.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대치도, 그러면 중국 쪽이 안 좋아서 이 앨범 판매량이 되게 안 좋았는데 이쪽도 정상화가 될 수 있는 기대감이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요 그림이죠. 23년도 이렇게 음반 수출에 무너졌다가 정상화되는 과정인데 내년도에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좀 생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미사모라고 아시나요? 아니요. 이상한 모르시죠? 네. 네. 근데 저보다 더 많이 어리신데도 아유, 어떡합니까, 진짜. 아유, 네. 어떡합니까.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꾸 보다 보니까 이 새로운 거 저도 자꾸 공부를 하게 되는데 잘 몰라요, 저도. 근데 일본의 돔에서 공연한 그 현장의 사진을 네.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JYP 소속이라는데 이런 내가 모르는 걸그룹이 있었나라고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트와이스의 네. 그 걸그룹 member 중에 일본인 멤버분들이 있어요. 아. 그 세 분의 이름을 따서 네, 모모, 사나, 미나, 미사모 아. 이렇게 해서 프로젝터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미사모입니다. 아하. 네. 근데 또 하나 이분들 배웠습니다. 네. 저도 뭐 이번에 공부하면서 저도 트와이스는 다 알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근데 트와이스 안에 일본인 멤버들만 이루어진 3인계 걸그룹 이건 저도 조금 낯설어서 주말에 반성 좀 했습니다. 이런 거 우리 대표님이 기가 막히게 알거든요. 아시죠? 네. 그러니까 콜. 네. 근데 이분들이 어쨌든 일본에서 되게 공연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 관련된 부분들, MD 관련된 이 숫자도 올해 4분기, 내년도 1분기 들어오기 때문에 JYP가 사실은 숫자에서는 저는 가장 먼저 턴어라운드가 나와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뭐 JYP, 하이브 다 지금 주가는 뭐 거의 바닥권이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오늘 시간 관계상 JYP 엔터만 저는 PER 밴드와 PBR 밴드를 가지고 왔는데 역사적인 밴드 하단부까지 JYP는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뭐 이건 PBR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기까지 역사적인 밴드 하단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더 나빠질 것만 없다라면 생각만 해도 주가는 이제 뭐 하이브 JYP는 저는 올 하반기가 네, 바닥을 통과하는 구간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는데 때마침 중국에서 들려온 이러한 소식들이 좀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요것도 요 앞에 부분은 그냥 지우고 ETF 중에 아니 이게 그 코끼리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그러니까 코끼리 자꾸 눈에 더 네. 보이더라고요 지금도. 네. 그래서 내가 어떤 하나의 그 엔터주를 선택하기가 좀 어려운 분들이 계시죠. 예. 그죠? 그렇다면 올 하반기를 바닥으로 내년도에 엔터사들이 이제 방향성이 같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된다면 지금 보니까 비중이 거의 20%대 이 네 종목이 같이 골고루 들어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뭐 내가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올해가 바닥이고 올해보다 내년도가 엔터가 증액이 되는 게 맞다라면 선택을 개별로 한다면 JYP, 뭐 하이브가 좀 무난하겠지만 뭐 딱 개별로 하기 어렵다라면 이러한 ETF 중심으로 한번 대응해 보시는 것도 저는 이번에 뭐 금투스 이슈 그 다음에 중국 관련 비자 면제 이슈로서 볼만한 섹터가 여전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엔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또 얘기를 해주셨고 끝까지 자료를 보여주시면서도 라이즈 ETF는 얘기를 안 하시면서 이제 객관성을 잃지 않는 모습까지 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대표님께도 역시 관련해서 뭐 화장품 그리고 음식료도 여쭤보겠지만 또 중간중간에 판호 얘기도 하셨고 네. 중국 얘기도 하셨으니 말인데 게임주도 잠깐 좀 봐주세요. 이게 오늘 뉴스도 나왔기에 또 드리는 말씀이긴 한데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중국에서 대규모 판호 소식이 나오면서 이 부분은 긍정적일 수 있고 뭐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또 중국 무비자와 관련해서 그러면 좀 중국과도 괜찮아지나 하는데 또 오늘 나온 뉴스 중에 하나는 NC소프트가 12년 만에 분기 적자를 기록했다. 그래서 CFO가 나와가지고 직접 사과까지 하는 사태인데 이런 게임주들까지도 한번 좀 짚어주시겠어요, 대표님? 게임주만요? 아니요, 게임주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준비하셨던 화장품주도 하셔도 되고. 한 번에 이렇게 죄송해요. 조급 선물 세트처럼 네. 일단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일단 게임 쪽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게임 쪽이 왜 지금 현재 판호를 풀어주느냐? 뭐 두 달에 한 번씩 이제 쭉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계속 나올 겁니다. 한국 쪽. 왜냐면은 이게 그들은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들어와도 돼, 들어와 이런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풀어줄 것 같고 거기다가 해봐도 경쟁력 우리 안 떨어지겠다 생각하니까 문을 여는 거죠. 그 전에 열었었으면은 네, 다 잠식해 뻔했는데 네네. 오히려 중국 게임이 우리 한국 모바일 게임은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 상황들인데 그런 쪽에서 아마 NC소프트 관련된 내용들은 그냥 예고를 했던 느낌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2분기 때도 분기 영업이익이
몇십억이 뭡니까 몇십억이. 예, 그렇게 나와서 간다 그래서 지금 약간 회사가 바뀌겠다라고 하면서 뭐 사업 분할하고 게임 별로 사업부를 지금 나누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네. 그만큼 올인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가 변화에 대한 기대감은 있다고 보는데 일단 지금은 아마 내일 그렇게 크게는 안 밀릴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아는 사실이고. 근데 그거에 저희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뭘 변할 건데? 라고 어디서 보여주냐면은 저희는 JP모건 헬스케어처럼 네. 게임 쪽에는 지스타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기대감 안고 움직인다 그러면 내일도 그렇게 밀릴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런 쪽에서 뭐 시프트업 이런 것들도 또 계속 또 판을 받았던 쪽이다 보니까 기대감은 있을 거라고 보고 네. 있고요. 게다가 또 요즘 보니까 게임 쪽에서 그거 같다더라고요. 혹시 그 프로야구 게임을 네. 지금 17년인가? 17년 동안 해온 회사 아십니까? 잘, 예, 아시네요? 네. 그냥 넘어가려고 했더니 그냥 훅 들어오시네요. 네. 그게, 그러니까 저희가 점점 야구에 대한 열기는 높아지잖아요. 네. 티빙이 야구 중계하면서 살아난 것처럼. 맞아요. 네, 이쪽도 이제 계속 그 누적된 여러 가지 인기 게임의 자리선 크게 안 밀리는 네. 상황이다 보면은 이것도 또 시장에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관련해서는 세부적으로 또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근데 그 중국 모멘텀으로 본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번에 중국 조치도 그래요. 이게 그냥 뭐 한국하고 한한령 해제 저는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네. 그들이 급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나왔던 조치로 보고 있고, 그랬을 때 우리 좀 와주세요라는 느낌 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과연 데이터 봐야죠. 네, 가시겠습니까, 형님? 중국에? 저 장각에 막 저 쿤밍 이런 지역 이런 데 한번 가보고 싶으세요? 아니 근데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네. 또 너무 까칠하다고 하실 수 있는데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비자 때문에 중국을 가느냐 안 가느냐가 예. 그렇게 큰 정의는 아니었거든요. 기준은 아니었거든요. 아니에요. 그거 되게 의외로 네. 불편해요. 아 그래요? 비자 받을 아니, 때 개인적으로. 근데 돈만 주면 가서 수수료하고 다 해서 주니까 괜찮다고 이런 느낌이신 거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제 실제적인 모멘텀이 있겠느냐 약간 그런 느낌. 예. 근데 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중장년층에 갔는데 이제 네. 젊은 층들로 확산된다라고 기사는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네.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얼마나 갈지 모르겠고 네. 나오는 데이터 보고 확인하죠. 뭐 그래야 알겠습니다. 예, 붙을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도 이렇게 말이 짧게 나오세요. 아니 뭐 어쩌라고요? 예. 아니 화장품 자료 준비하셨으니까. 예. 네. 그러지 마세요. 예. 그렇습니다. 화장품 글로벌 수출과 함께 한번 동향들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요. 네. 일단 10월 수출도 잘 나왔어요. 근데 전혀 못 가더라고요. 네, 자꾸 맞아요. 피크아웃 얘기만 나오고 있고. 근데 보시게 되면은 2023년 1월 대비해서 약 한 2.4배 증가했는데 차트가 이렇습니다. 1월 달이 2023년 1월 달이 여기거든요. 예. 여기서 여기까지 뛰었는데 한 2.5배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주가는 이게 자꾸 피크아웃이래요. 좀 억울한 거죠. 거기다 또 중국 제외한 겁니다. 근데 잘 보시게 되면은 지금 지역별로 본다고 하더라도 중국도 살아나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둘 다 좋아졌는데 그 사이에 미국이 약간 MOM 지난달 대비해서는 살짝 꺾이다 보니까 네. 이것도 피크아웃 얘기 나오고 있고, 예, 이게 왜 좋은 걸 안 보고 안 좋은 거 가지고 발목을 잡는지 네. 참 특이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10월 달도 작년 동기 대비해서 30% 늘었고 MOM으로 1% 늘었다고 해서 이런 거 증가율이 또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내용만 본다고 하더라도 역사상 최고치 찍고 기초 수출도 역대 최고치고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색조도 그렇고 잘했네요. 열심히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지역별로도 중국도 약간 살아나는 느낌이 나고 있고 거기서 나오게 되면 뭐 기초, 색조 모두 다 그냥 뭐 나쁜 거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지금 시장이 생각보다 좀 눌렸던 거죠. 그래서 괜찮은데 에이 지금 굳이 화장품도 사야 돼? 라고 했던 게 한 번에 변화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중요한 거는 실적 나와야겠죠. 아모레퍼시픽도 생각보다 선전했고 그런 실적 흐름들 나오면서 이렇게 정상하네 뭐 라고 했던 부분들 그때 몇 번 강조드렸지만은 4분기가 더 좋을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업계에선 그래요. 예, 큰 흔들림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만 먼저 피크아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참 애매한 게 그런 거를 너무 잘 알고 이제 대표님께 그런 수치로 확인을 했는데 나만 그렇게 생각할까 봐, 그래서 나만 매수하면 시장이 안 따라주면 이게 또 너무 오래 소외될까 봐라는 걱정도 없잖아 있긴 한데, 화장품주에 대해서도 일단 실적이 잘 찍히고 있으니 한번 믿고 가보도록 하겠고,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바로바로 그 전기차에 대해서도 한번 좀 전기차요? 얘기를. 예. 전기차를 참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트럼프가 되느냐 해리스가 되느냐에 따라서 전기차는 바로 달릴 맞아요. 수가 있고, 네. 아니면 훅 빠졌다가 올라올 수도 있고, 지금 사실은 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판이 지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신다면 일단은 트럼프가 됐을 때를 가정을 해보면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트럼프가 돼도 우리 이번에 그 상하원 선거 같이 하잖아요. 네. 거기에서 압도적으로 한쪽으로 뭐 예를 들어 공화당 쪽으로 되지 않는 이상은 네. 결국에는 이 IRA가 폐기가 아니라 그냥 이제 약간의 뭐 속도 조절 정도의 그런 걸로 될 텐데, 그래도 트럼프가 되면 야, 이게 전기차가 끝났구나라고 마지막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설마 했는데 트럼프가 되니까 참았다가 던지는 물량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한 번에 이 출렁은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트럼프가 되면. 네. 그 물량 소화가 뭐 길면 뭐 일주일, 짧으면 뭐 2, 3일 될지 그건 사실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출렁임이 전기차한테는 단기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저는 기회를 한번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핵심은 그거보다 만약에 트럼프가 됐을 때 예. 트럼프가 되면 올해 대비해서 미국의 성장률은 그렇게 강하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제 규제를 어느 정도 좀 컨트롤할 거니까요. 근데 전기차가 그러면 움직이려는 모멘텀은 큰 영역 중에 하나가 유럽이잖아요. 네. 유럽이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는다라는 생각만 주게 되면 전기차는 트레이딩할 기회가 올 거라는 생각인데, 문제가 내년도 연초에 그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네. 거 허용량 그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이 훅 낮춰질 텐데, 그러면 그 낮춰지기 전에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내 확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확정이 돼야 이산화탄소 규제했을 때 전기차를 소비자들이 살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보조금도 안 주고, 결국에는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이 IRA나 뭐든지 보조금이 있어야 전기차는 지금 아직까지 유지되는 산업이라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유럽이 살아나려면 하반기에 11월, 12월 사이에 독일이든지 어디든지 간에 보조금 얼마를 누구 대상으로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 확정이 되면 일단 모멘텀이 있는 거죠. 네. 다시 보조금 끊었다가 23년도에 끊었다가 다시 주네. 네. 그리고 24년도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산화탄소 규제하는 부분이 시행이 되면 네. 완성차 OEM 입장에서는 내연기관보다는 전기차를 많이 팔아야 벌금을 안 내게 되는 이벤트가 생기게 되죠. 그렇죠. 연달아서 그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벤트가 나쁜 이벤트가 아니라 좋은 이벤트가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빠졌을 때가 기회가 될 수 있다. 해리스가 되면 사실은 그냥 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뭐 네.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고, 트럼프가 됐을 때 하락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는 걸 생각했을 때는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 에코프로 BM이 장중에 거의 한 12% 뭐 12% 움직였다가 뭐 윗꼬리는 좀 달긴 달았습니다. 네. 근데 실적 다 안 좋게 나왔잖아요. 최근에. 네. 근데 주가는 여기서 더 빠지기보다는 오히려 조금만 뭔가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니까 막 10%씩 급등해버려요. 오르잖아요. 네. 근데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룹이 지금 11월 8일 날 이벤트가 또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월 5일 날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에코프로 그룹에서 에코 프렌들리 데이를 개최를 하고 네. 거기에서 회장님께서 직접 비전을 발표를 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 관련된 부분이 또 모멘텀으로 또 기다리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코스피 이전 상장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 안 좋은 것보다는 지금보다는 더 나빠질 게 없다라는 생각을 만들 만한 모멘텀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됐을 때 떨어졌을 때는 한번 분할로 뭐 다음 보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관심을 한번 가지고 공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이제 대표님께 토스하겠습니다. 전기차에 대해서 또 어떤 아이디어 가지고 계십니까? 30초입니까? 아니요, 그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예. 네. 일단 그거 중요한 거 핵심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일단 글로벌 전기차 시장 중국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산업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국이
거의 뭐 53% 전기차 판매 비중이 거기까지 올라와 있고 잘 보시게 되면은 미국은 역성장했습니다. 지난달에. 그리고 또 한국도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비중이 10%대 7%대 반대로 말씀드리면 그만큼 클 수 있다는 얘기겠죠. 네. 예, 그렇게 돼서 앞으로 성장의 가능성은 더 큰 쪽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중국은 이구환 신정책 연장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나쁘지 않은데 우리 팀장님 말씀하셨던 유럽 쪽의 정책들 이거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거 의외로 많이 기대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네. 에코프로 쪽에서 IR 할 때도 고인 내용들이 좀 나와 있거든요. 거기다가 또 미국 쪽에서도 근데 제가 보기에는 대선 가지고 전기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은 많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는 그냥 전기차가 이쪽이 신재생 에너지가 안 돼가 아니라 네. 니들이 마음대로 해 이런 쪽입니다. 어... 경쟁력 있는 쪽을 사라 이런 쪽으로 아마 그 거의 벌판에 풀어놓듯이 그리고 사는 쪽 팔고 못 사는 곳 죽고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여전히 점유율을 봤었을 때는 근데 딱 그거 하나예요. 요거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전기차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비싸서 그렇습니다. 네. 내연기관 대비 메리트가 아직 없다. 근데 전기차가 내연기관만큼의 가격 경쟁력이 내려온다라고 하게 되면 유지비 측면 쪽에서는 나 이거 사야지 바뀔 수밖에 없죠. 네. 그럼 여기 지금 부품 가격 하락하고 그러면 전기차 가격도 떨어지게 되면 그럼 그때부터는 큐가 확 살 수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소재를 볼 때도 범용적으로 범용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지금 약간 투자가 좀 타이트해서 생각보다 좀 덜 피해 결정력을 갖고 있는 쪽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먼저 이번에도 움직여요. 그런 쪽들을 보시면서 소재 쪽도 차별화될 수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일단 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또 대선 이슈와 관련해서 전기차에 대한 향후 방향성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빠르게 살펴봤고요.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클럽의 민재기 팀장,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